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뵐 분은 취업, 스펙의 스토리를 더하다. 윤준필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스펙의 스토리를 더하다를 집필한 윤준필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금호산업 인사팀과 해외사업팀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인재들,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일들을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필 저자님은 사실은 장학사업, 청년사업의 약간 선구자 같은 분이세요. 뭐 무상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업금, 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꿈 도전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 새로운 형태들을 시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글로벌 한상드림에서 근무하시고 드림 서포터즈라는 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한상드림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상이라는 거는 우리 재외 동포들 중에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한민족들, 재외 동포 경제인들을 한상이라고 합니다. 한민족, 차세대 한민족들을 위해서 좀 양성 기금을 내고 싶다 해서 설립한 법인이 바로 글로벌 한상드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드림 서포터즈라는 사업들은 되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되게 청년들한테 큰 반향이 있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학금들의 조건이 대학생, 재학 중이어야 되고 학비 기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한정적인 내용에서만 금액을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역발상으로 한번 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림 서포터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누구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연 500만 원에 최대 10년까지 줘보자는 거고요. 학생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뭐 자신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발명가가 되고 싶어, 혹은 싱어가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자신의 꿈들의 그 비용들 자유롭게 쓰고 증빙도 필요 없이 만들었던 이제 사업이었죠. 근데 사실 핵심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집중해보자는 거였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청년들 얘기는 자신이 만든 특허 제품이 있는데, 이 특허 제품 평발을 위한 깔창을 특수 제작하는 그 금형을 뜨는데 딱 비용이 한 450에서 500만 원 든대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특허 내서 해외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용만 정말 있으면 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되게 도약할 수 있겠다. 그런 꿈에 집중해서 좀 비용을 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네. 장학사업을 하는 저희 드림스폰도 배울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7조 원의 장학금이 매년 풀리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글로 물꼬가 터지면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쪽 방향으로 같이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청년들은 이제는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업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리고 그 업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나 기성세대들, 앞선 세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장학금이 아니라 이제는 장업금으로 업을 지원해주는, 대학 안 가도 돼. 네. 뭐 이제는 대학 사실 안 가도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좋아하는 일들 좀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면 집에 가셔서 오늘 엄마, 윤준필 국장님이, 저자님이 대학 가지 말래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대표님이 왜곡하신 건데, 안 가도 된다지 가지 말래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책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 분명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 한 15년 만나면서 좀 분석한 게 있는데, 책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이제 위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최종 단계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제 한국 전쟁의 경험을 하시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IMF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산전수전을 겪으셨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안전한 직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 때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공무원 하거나 이렇게 하라라는 이제 조언들 많이 주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 세대는 사실은 안전의 요건에 이미 충족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안전보다 소속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야 그래도 안전의 욕구를 생각해서 안전한 직장을 가지길 원하는 거지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기성세대와 저희들이 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좀 사회적 환경, 시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잘 설명드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그 일들을 위해서 좀 매진하고 살아가신다면 뭐 그게 취업이 됐던 창업이 됐던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감히 말해봅니다. 윤주필 저자님께서는 청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청년 문제의 핵심을 되게 명확하게 딱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그치. 우리가 속한 세대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를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책 제목이 취업, 스펙의 스토리를 더하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실 거는 어떻게 하면 취업 합격하지? 서류 합격하지? 면접 합격하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요즘에 스펙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스펙 고민을 하는 청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삶을 살아오셨는데 감히 그거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책의 제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스펙은 안 중요하고 혹은 스토리만 중요하냐? 혹은 스펙은 중요하고 스토리는 안 중요하지 좀 약간의 극단적인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좀 2차원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셔서 입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펙과 스토리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 근데 제가 이제 스토리를 더하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펙은 무한 경쟁이에요. 뭐 대외 활동을 10개를 했어. 그럼 11개를 한 12개를 한 윤준필이 나타나면 그냥 못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열등감 느끼고 네. 근데 스토리를 가진다는 거는 내가 10가지의 대외 활동을 했든 12가지의 대외 활동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떠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경쟁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펙이라는 것들을 경쟁하지 마시고 스토리라는 경쟁력을 가지셔서 좀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좋은 어떤 시작점, 출발점에 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만의 스토리를 갖는 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나만의 스토리를 가져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학생 진짜 실제 상담 사례인데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한 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씩 뜯어보시면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점포를 개설하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ESG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서 포장지를 줄일 수 있느냐, 관리직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매장을 관리하느냐, 유통 측면으로 따지면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파느냐가 사실 그 편의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 알바를 했지만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품 디자인도 있고 산업 디자인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 포인트 관리, 금융, 유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들이 찾아가서 깊이 있게 그걸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가 편의점 알바했다고 별거 안 했네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 직무 분야는 반드시 저는 경험하고 살펴보고 다 했어요라고 오히려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이나 CEO들은 감동하죠. 어우,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경험했구나. 이 부분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뻔해 보이고 같아 보이는 거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중요한 걸 보게 되네요. 네. 네,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국문학과 학생이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가 아나운서인데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봉사활동이 이제 지체장애인들 목욕시키는 봉사활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안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는 녹음 봉사활동을 오히려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아나운서 역량을 도와줄 수 있고 보완해주는 형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과 업과 직무와 관련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정말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야,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 못 해봤네요. 사실 자기가 자기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좀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책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윤준필 장학금 신청하셔서 저자와의 만남 통해서 또 한번 직접 영향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의 인사팀에 계시기도 하고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사업, 수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에서 심사평가와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한테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청년들은 좀 이런 게 아쉽다. 그 청년들이 어떤 지원을 할 때 먼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계산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어머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자기가 대학생일 때 대학생 알바하는 친구가 딱 6시 땡 하니까 가더래요. 틀린 건 아닌데 같은 대학생으로 참 공감은 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야, 조금 더 이렇게 사장님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간다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같은 이제 대학생이면서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청년 대학생 때는 모르는데 대표님 나이 또래가 되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더라. 그렇게 그게 이제 큰 마이너스는 아니더라. 그건 사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 나이가 되면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해를 보는 거를 감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당장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네. 사실 손해도 좀 보는 건데 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손해가 크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드리는 게 이제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존엄을 건드리는 건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냐 안 볼 수 있냐 부분은 기호의 문제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6시에 퇴근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절대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 그 6시에 퇴근하는 부분들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6시에 퇴근을 하느냐 혹은 더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정말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마인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손해봐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손해보더라도 크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아니다라는 걸 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손해를 보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한 명이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취업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합격이 안 된 거예요. 어느 한 곳도. 그 학생을 한번 제가 만났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실 책이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책 한 권으로 내가 언제든지 사실은 좀 누군가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짧은 경험들, 그런 사례들을 좀 책에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면 아까 말했던 300만 원씩 쓰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왔던 청년들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좀 책을 썼던 거죠. 그리고 책은 사실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강을 해야지만 만나는 게 아니고 딱 어느 순간 내가 읽고 또 다시 넣어놨다가 또 내가 편한 시간에 또 꺼내면 언제든지 그 저자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이 조금 더 여러분들 경제활동과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도 사실은 안 대표님 더 찍자 그러시면 취업 관련된 걸로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출연하도록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취업하자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섭외 여기서 확정 불러주시면 예.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윤준필 저자님과 간담회를 준비했는데요. 저자님으로부터 직접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취업의 핵심 꿀팁 노하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책도 여러분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림스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드림스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